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어 진행을 맡은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청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댓글을 또 되게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빼먹으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데요. 막 되게 길게 막 자기 재밌게 봤던 거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늘 즐겁게 읽고는 있습니다. 너무. 정말. 네. 맞아. 더 긴 이야기는 댓글로 우리가 하면 되죠. 맞아. 네. 정말 너무 스윗해, 우리 독자분들. 야심전 관련해서도 댓글들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막 글렌짱님은 주무셨다 그러고 막 열럼님도 살짝 아쉬웠는데 그래도 왜 그랬는지 콕콕 저희가 잘 찝어주셔서 자다가 그렇게 끄덕끄덕 하셨다고 남겨주셨어요. 또 뭐 호러 스릴러 안 하시냐고 물어보고 가셨네요. 호러 스릴러. 좋죠. 그리고 열럼님이 또 프라이드먼스 화 들으시고 톰보이 올라온 걸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영업하는 바람에 가서 보셨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와플릭스. 하트를 나도 봐야 하셨어요. 되는데. 나도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라는 퀴어 청소년 로맨스 소설을 추천을 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소설에 영업당했잖아요. 네, 되게 표지가 지금 맞아. 되게 빨간 토마토 2개가 딱 있는 표지가 너무 표지. 예쁘더라. 저 읽어볼 예정이고요. 열럼님 엄청 달리고 가셨네요. 와, 시카리오가 애증의 영화래요. 여성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관찰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아쉬운 게 있는 거야. 근데 현실 생각하면 너무 현실적인 거지. 그래서 되게 막 갇혀버리는 느낌. 그래서 이 말을 쓰고 가셨어. 원더우먼이나 크루엘라처럼 여성 캐릭터들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영화가 좋다가도 이건 환상이고 현실은 시카리오다라는 비교군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맞아. 먹솔님이 저희 블랙 위도우 편 들으시고 너무 감동 먹었다. 먹솔님도. 그래서 그 여운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저희 팟캐를 들으셨고 대공감하고 간다고. 그리고 망고민구님께서 베이비 드라이버 음악 너무 좋아서 OST 앨범도 사셨대요. 와, 근데 진짜 찐팬.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인정. 다만학도 그 좁은 방에서 싸우는 결투씬 엄청 좋아한다고 맞아. 신기했다고 하셨고요.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2를 보신 분들이 또 댓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약간은 무시만드님은 이런 정신 나간 영화가 또 없다. 까날림 또 막 진짜 미친 영화였다고 막 댓글 달아줬었어요. 와, 이렇게 말 때 영화 나오는데 누가 전화하면서 애 낳으면 보라야겠다. 완전 데드풀 수준이야. 라며 임산부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통화를 하는 공감이 가는 작품이었대요. 엄청 좀 고어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할리퀸 캐릭터가 여기서 엄청 좋게 나온다는 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창마의 영혼의 쌍둥이? 네, 거울쌍? 쌍둥이. 글렌짱님이 좀비물 영업화에서 저희가 영업했던 것들 다 재밌게 봤었다고 블랙 썸머 추천을 하고 가셨습니다. 글렌짱님이 언급하신 28일호 시리즈도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말 안 했던 게 왓챠 넷플릭스 다 없어가지고 됐어요. 넷플릭스 분발해라. 네, 이번 화는 3인 3색 영업화입니다. 이번 여름이 되게 좀 특별했는데 그 올림픽 때문에 좀 되게 특별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모두 다 그랬겠지. 근데 올림픽 처음에 막 개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엄청 부정적이더니 다들 막 내가 대한민국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짤 알죠? 짤들 너무 웃기던데 진짜. 막 태극기 막 두르고 막 무릎 꿇고 있는 거랑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극기 집회에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 쓸 짤이 너무 많아. 네, 막 또 이번 올림픽이 좀 느낌이 좀 달랐던 게 국뽕이 없었어요.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 뭔가 그 경기를 뛰는 특히 이제 올림픽 연령이 좀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의 뭔가 약간 변화랄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Z 제네레이션인가?
이런데 꼰대 같은 생각하고 막. 그래서 뭔가 다양한 얘기도 나왔고 좀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이번 화는 이런 스포츠 영화 좀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땠나요?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자, 넷플릭스에 있는 스포츠 영화들이 굉장히 슬프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국심을 강요하는 그런 류의 영화들이 국가대표? 많더라고요. 국가대표. 그리고 맞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들이라던가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최대한 스포츠와 로맨스가 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드라마는. 맞아. 이번에 올림픽 음. 때도 다시 되게 화제됐던 게 태릉 선수촌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대박! 뭐야?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네, 이거 1인기 나오는 이번에 거. 이번에 맞죠? 되게 커뮤니티나 SNS에서 태릉 선수촌 얘기 진짜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 저는 천하장사 마돈나 같은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맞아. 되게 사랑스럽죠, 그 영화도. 맞아. 그리고 김복주, 역도 역도정, 요정. 김복주. 맞아, 그것도 맞아. 되게, 재밌다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대에게. 저 그거 맞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너무 좋아했었고. 꽁치한테 얘기 듣고 갑자기 추억팔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그랬잖아요. 스포츠와 로맨스를 붙인 되게 풋풋한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 약간 스포츠의 그런 특성, 약간 이런 것과 로맨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맞아. 두근두근. 맞아. 그러면 각자 가져온 영화의 종목이 뭔지 얘기해볼까요? 저는 댄스 스포츠. 춤 아니고 댄스 스포츠예요. 춤 아니에요. 댄스 스포츠. 근데 이 말이 그 영화 안에 대사로 있어요. 춤 진짜? 아니고 댄스 스포츠. 이렇게. 경기를 하는. 저는 테니스. 저는 복싱이네요. 복싱 뭔가 진부한 것 같지만 진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테니스와 로맨스부터 시작을 해보실까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윈블던입니다. 그 윈블던. 네, 그 도전. 윈블던이고요. 윈블던 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세계적인 테니스 경기 이름이라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고, 이 경기를 배경으로 한 똑같은 이름의 영화가 2004년에 나왔었습니다. 조금 지난 영화인데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로맨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는데 고전 같은 느낌이에요. 윈블던이 스포츠 로맨스로. 게다가 배경이 런던이거든요. 당연히 윈블던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칠보미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러게. 칠봄 잘 사나요? 새삼스럽게 저도 뭔가 런던 배경의 로맨스물이 다 좋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팅힐? 막 이런 건가? 노팅힐도 그렇고 뭐 어바웃 타임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맞아, 뭐지? 좋았어. 런던 배경 그리고 뭐지? 그 줄리아 로버츠가 했던 귀여운 여인 브리짓 존슨의 일기도 그렇고 산뜻하면서 로맨틱해.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런던 배경의 로맨스들이. 뭔지 알겠다. 그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런던이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뭔 소리 하세요? 역으로 그런 걸 만드는 거지. 로맨스는 뽀송뽀송하게. 되게 풋풋하고 산뜻해. 습도가 안 그럴듯하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테니스 선수 치고는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30대 초반, 32살 요 무렵으로 나오는 남자 피터 콜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 32살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큼 테니스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근데 그 와중에 한 번도 10위권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11위였대.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들 일만 남았고 그냥 나 포기해야겠다라는 상태예요. 현재 테니스 세계 랭킹은 119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윈블던 출전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경기가 열렸고 이 사람 집이 영국 런던이기는 한데 그 윈블던이 열리는 그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체크인을 많이들 하나 봐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호텔에 체크인을 이제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윈블던 선수도 막 몰리고 이러니까 체크인 정신이 없고 호텔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더니 스텝이 가장 높은 층에 제일 전망 좋은 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랭킹도 별로 안 높고 자기 은퇴할 생각인데 이렇게 좋은 방을 예약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저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텝이 막 전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야, 씨, 전망 좋다 하고 딱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떤 아주 미녀가 오. 샤워 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망이 좋다라고 오.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뭐 당연히 샤워부스 안에 있으니까 뭐 몸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응?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 여자도 되게 좀 재밌는 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 오. 남자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둘이서 이렇게 하더니 뭐 이렇게 약간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 뭐 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제 낮에 만나는 거예요. 둘이 벌써 호감이 약간 있는 게 느껴져. 서로 약간 좀 찔해. 서브 내기를 이제 하는데 의도적인 서브 내기죠. 그래서 뭐 저거 내가 치면 뭐 제가 뭐 피쉬앤 칩스 쏠게 이러면서 이제 약간 쿵냥쿵냥을 해요. 풋풋해. 아주 쿵냥쿵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기에 진 피터가 피쉬앤 칩스를 사기로 이제 하고 둘이서 피쉬앤 칩스를 먹으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재밌는 게 이 영화가 되게 귀여운 게 둘이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계속 밤하늘에 뭐가 있냐면 혜성이 지나가고 있어요. 혜성? 그 혜성이 이렇게 뭐 몇십 년 만에 혜성이 이렇게 지구를 지나가는 그런 혜성들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윈블던이 열리는 그 무렵이 어떤 혜성이 지나가는 시즌이랑 맞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저 밤하늘에 지나가는 멋진 혜성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비유가 계속 돼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어지는 게 둘 다 테니스 선수잖아요. 윈블던에 출전한. 그리고 한 명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 여자 테니스 선수는 지금 되게 제일 잘 나가는 아주 오. 핫한 선수인 거예요. 이제 이름이 리지거든요. 그래서 이 리지는 리지. 지금 막 엄청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경기도 너무 잘하는 그런 스타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 경기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요. 특히 이제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사랑과 경기의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 피터가 리지랑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경기를 그 하는데 밤. 이제 좀 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피터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밀리고 있었어. 근데 그 순간 저기 보니까 리지가 응원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리지를 보는 순간 힘이 불끈 솟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인 거지. 사랑의 힘이 막 어. 솟아버리면서 막 탁탁 다 쳐내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다들 이 피터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리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사랑에 빠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자기 아빠의 그게 있어요. 논지가 있어요. 그리고 리지는 그 아빠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딸을 엄청 챙기면서 약간 매니저처럼 굴거든요. 그래서 리지를 만나는 남자들을 엄청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뭔가 자꾸 피터랑 리지랑 막 만나는 게 보이니까 아빠가 계속 막 간섭하고 만나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리지도 그거를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몰래 피터랑 막 데이트하고. 근데 리지도 살살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피터가 몰래 리지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잔 다음 날에 피터가 새벽에 리지한테 말하지 않고 먼저 나간 거예요. 근데 리지가 그러고 나서 계속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리지가 완전히 그렇게 몰래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경기와 사랑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너무나 다른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스포츠와 로맨스가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윈블던의 그 대회랑 막 테니스 탁탁 치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내가 로맨스를 보는 이유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영화 되게 짧아요. 1시간 40분이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가볍게 보기 되게 좋고요. 여자 배우가 커스틴 던스트입니다. 오, 좋아, 좋아, 그래서 좋아. 엄청 그 2004년에 되게 풋풋할 때
예쁜 커스틴 던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남자 배우는 폴 베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어벤져스에서 비전을 연기했던 가시죠? 그 배우입니다. 아니, 저 이거 TV에서 해줘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 경기가 엄청 긴장됐던 게 기억에 되게 깊게 있거든요. 이 1시간 40분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 1시간 40분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 마지막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어릴 때 봤던 건데 엄청 긴장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막 음악도 하나 없이 진짜 그 테니스 공 그냥 오고 가는 소리만 나고 막 해도 막 되게 쨍쨍 내리쬐고 약간 그런 게 엄청 지금 뇌리에 깊게 있어. 장기 기억 중에 하나예요. 네, 중요한 경기예요. 그 경기가 맞아. 마지막에. 근데 뭔가 피터보다는 리즈가 좀 더 약간 클래스가 높은 것 같은데 뭔가 리즈 경기도 나와요? 그럼요. 그 내지 경기도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주인공이 피터다 보니까 피터 연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리지가 되게 멋있는 선수예요. 엄청 투지력이랑 승부욕이 엄청 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멋있어요. 그 사실상 되게 멘탈도 훨씬 세요. 피터보다. 어, 근데 신기하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약간 또 조금 흔들리는 그런 그치.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 귀엽구만. 아니 뭐, 이기도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잘못했지. 다 같이 밤을 보내고 말도 없이 사라지면 말하고 나가야지. 어떡해. 그래, 쪽지라도 써붙이든가. 그러니까 피터가 잘못했지 뭐. 와, 근데 이게 뭔가 런던 배경에 노팅힐이나 이런 느낌이라고 하니까 확 보고 싶다. 막 딱 그 제가 테니스 느낌이야. 잘 몰라가지고 굳이 뭐 테니스라고 했을 때는 응?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노팅힐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완전 보고 싶어요. 막 둘이서 그 윈블던 경기 하는 와중에 런던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 엄청 어,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노을 지는 그 런던의 어떤 해변가에 둘이 막 조깅하고 이제 운동 선수들이니까 막 조깅하고 막 오, 서로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런던 엄청 가고 맞아. 싶어지는 아, 영화예요. 그러게, 진짜. 그럼 다음은 춤이 아닌 댄스 스포츠를 해보실까요? 네, 제가 오늘은 스릴러를 잠깐 놓고요. 스포츠 스릴러? 아무튼 잠깐 놓고, 네, 템포걸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템포가 바로 댄스 스포츠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춤 아니고 템포입니다. 동명의 지금 드라마도 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좀 잘 돼가지고 이 컨셉을 착안한 이제 픽션도 만들어졌는데 그 드라마도 좀 평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단 영업할 것은 2017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영화를 볼 때 항상 약간의 어떤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 참나, 이거.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싫어요. 네, 아, 리스크가 되게 정말. 많죠. 뭐 그게 감독일 수도 있고, 뭐 배우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저기가 있는데요. 네, 이 감독님도 기혼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숨기고 취업에 이제 갈급한 친구들의 여자 친구들에게 뭐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참 좋은 방송에서 굳이 뭐 적나라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 감독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네, 영화와 영화 안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댐포걸즈는 배경이 거제시예요. 그 우리가 아는 저 경남 거제시인데 거제에 있는 거제 여상.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여상이었어요. 그래서 거제 여상에서 댄스 스포츠 동아리를 하는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입니다. 이게 영화가 재미있는 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장점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인물들이 뭔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연관 관계를 되게 잘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제시가 한참 조선산업으로 되게 한때 엄청 유명했고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게 2016년 정도부터 엄청 불황에 접어들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에 접어들면서 거제시도 같이 이제 그런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막 이런 거제 인구나 뭐 이런 불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은 그 2016년 때 인구 수도 최고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뭐 동시 아파트 거래 있잖아요. 그런 뭐 매매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게 서울이랑 달리 이제 거제는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원래 25만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016년 이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빠지고 막 구조조정이 엄청 일어나게 되면서 2018년 상반기에는 무려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많은 구조조정과 막 실업자들과 막 이런 되게 경제 불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제시에서 딱 그 2017년 당시에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여상에 이제 오는 애들 중에서 이제 이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막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아예 뭐 같이 살지를 않았어서 할머니가 키워주다가 뭐 지금은 언니랑 그 이 고등학생 친구랑 둘이 살면서 막 보증금 200에 뭐 월세 60만 원을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막 내면서 사는 막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막 아빠가 일을 결국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외식업을 차리기 위해서 뭐 교육을 들으러 아예 애 혼자 놔두고 서울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애는 혼자 살게 되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밑에 막 애들이 한 세네 명 막 엄청 애기 동생들이 많은데 이 동생들을 되게 돌보면서 막 아빠 엄마 일하는 자영업 막 가게까지 막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격동과 변동과 되게 많은 좀 불황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배경에서 이 친구들이 왜 댄스 스포츠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기 취업을 하잖아요. 인문계들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거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요. 다들 그냥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아예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학교를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담배랑 술을 엄청 많이 해서 막 선생님이 다음날 숙취 해소를 사줄 정도의 막 그런 이제 막 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댄스 스포츠를 했던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이 동아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변해가요. 너무 운동이 재밌고 특히나 이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선생님이 그 이제 댄스 스포츠 선생님이만큼 이런 춤이 아니라 댄스 스포츠를 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되게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던가 애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이 선생님이나 동아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열심히 나온다거나 막 결석을 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는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동아리 수준이다 보니까 엄청 잘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거제시나 뭐 이런 데서 뭐 경기를 했을 때 입상하는 게 이제 목표인 그런 꿈을 갖고 이제 매일매일 방과 후에 동아리에서 댄스 스포츠를 이제 추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오늘 주제가 올림픽이랑 막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메이저하고 올림픽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제가 생각을 하다가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많은 것들을 뭐 정하지 못한 채 이제 템포걸즈까지 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이것도 스포츠의 영역이었지 이름마저도 댄스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좀 마이너한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고 어우, 해석이 아주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네. 했었고 이 다큐멘터리가 약간 조금 인디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그래도 당시에 아름아름 되게 좀 소문을 타면서 저도 너무 좋다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봤을 때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냥 애들이 춤추는 뭐 다큐인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너무 많은 이제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막 그런 지역적 기반, 지방,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의 얘기라던가 막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막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뭐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지 않는 또 다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고, 아, 진짜 이것이 수신료의 가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좋았었어요 진짜. 근데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좋았고 특히 선생님과의 애들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되게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진짜 기회가 되면은 꼭 영업을 하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마침 스포츠라서 댄스 스포츠를 들고 왔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진짜 꼭 한 번쯤은 꼭 이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한번 보시는 거를 되게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요. 되게 잘 만든 다큐였어요. 그 당시에 되게 많이들 보기도 했고 뭔가 이런 되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저도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끼치는 그 영향들이 그게 너무 좋았고 애들이 그 서서히 변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애들마다 이렇게 스며드는 게 좀 다르잖아요. 시간이 맞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 음, 그리고 막 맞아. 이 영화가 이제 고등학생 애들의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여학생들. 또 걸즈 중에서도 한 4명 정도 그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친구들의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그게 개개인의 어떤 스토리도 나오지만은 4명끼리 약간 관계도 나와요. 당연히 삐끄덕거리는 것도 나오고 뭔가 고등학생 때 그런 막 잘하고 싶은 마음과 막 뭔지 알죠? 막 되게 친구로서의 그런 애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막 약간의 맞아. 어떤 애증 같은 미묘한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도 오히려 픽션이 아니라서 더 현실적이고 아 맞아 나 저랬지 막 이런 추억 음, 파리도 하게 되는 그런 되게 좋은 막 예, 그런 컷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맞아. 막 너의 연습 제대로 안 하냐? 말면서. 어, 너무 무서워. 진짜 저 군기 잡는 애 막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맞아. 아, 아, 맞아. 그리고 되게 학교에 지금 저 지역의 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가 약간 좀 짐작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뭔가 섣불리 당연히 짐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댄스 스포츠에 되게 땀 흘리면서 집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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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영화 안에서 그 친구들이 춤출 때 항상 그 교내의 다른 친구들이 엄청 응원해 주거든요. 진짜. 엄청 나도. 칭찬해주고 엄청 호응해주고 큰 대회 음,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강당에서 막 이걸 열 때 음, 엄청나게 호응을 해주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맞아.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되게 누구든 어떤 그런 집중해서 땀 흘리고 뭔가 성공해보고 이런 경험들 자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음, 그 순간들을 너무 잘 담았던 것 같아. 맞아. 좀 보고 에너지를 좀 얻었던 다큐였어요. 그럼 제가 남았는데요. 저는 너무 유명한 거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실제로 좀 그 왓챠 넷플릭스에 있는 스포츠 관련 영화를 좀 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어가지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영업하려고 음, 하는데요. 아니 근데 또 창마가 안 봤다고 하길래 약간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 이걸 이게 안 봤어? 이게 좀 오래된 예. 거라서 맞아. 언제적 언제 거예요? 영화죠? 이거 2004년 되게 아, 아, 내가 뭔가, 영업한 거랑 똑같은 연도군요, 윈블던과. 네, 둘 다 안 2004년. 봤네. 오. 음, 그래서 들고 와봤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본 분도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봅니다. 맞아. 오히려 또 너무 유명하고 옛날 거면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많이 음, 느껴가지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입니다. 음. 그 음, 약간 노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감독이고. 노장으로 유명한. 그때도 네. 노장이었고 지금도 노장 언제나 노장인 사람. 뱀파이어인가요? 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지만 힐러리 음. 스윙크라는 여자 배우가 엄청 크게 아, 나와서 진짜 그 미쳤어. 당시에 진짜 엄청난 오. 화제였거든요. 맞아. 이게 2004년 당시에 이런 캐릭터가 나왔다는 게 정말 화제성이 컸어요. 지금은 왜 뭐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는 그랬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도 또 범죄자 하나 있네요. 모건 프리먼이 나오네. 네. 저런. 저런. 저런 이 네. 당시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난리 났어요. 힐러리 스윙크 헌트에 무슨 역할로 나왔어요? 그러네, 헌트에 나왔네, 이분. 헌트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랑 같이 대적하는 완전 아, 대빵으로 나와요. 마지막에? 빌런. 근데 진짜 거기서 봤어요. 개멋있어. 네. 기억나. 네네. 이 영화는 그 프랭크라는 늙은 트레이너가 맥이라는 여자 복서를 키우고 또 이제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프랭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고 맥이가 힐러리 스웬크인데요. 프랭크는 이제 자기 그 소유의 복싱장이 있고 프로 선수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그런 복싱 쪽에서 이제 일을 했고 되게 꼬장꼬장하고 속내 잘 안 드러내고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복서로 키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진짜 답 없이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도장을 등록해버린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나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프랭크는 완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여자 안 키워. 너 나이도 너무 많다. 맥이 나이가 30살인가 31살인가로 나오거든요. 되게 좀 늦은 나이긴 하잖아요. 운동을 하기에는. 근데 이제 맥이가 엄청 고집을 부리면서 복싱장에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혼자 이제 하는 거죠. 되게 어설픈 거예요. 되게 기본도 되게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쟤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일단 여자 복서를 안 키우고 다른 여자 복서 키우는 애 가봐라. 나는 너 안 키운다. 계속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거기 남아 있어요. 그 복싱장에 스크랩이라는 이거 약간 그 복싱 닉네임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자기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이게 모건 프리건이 연기한 스크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복싱장의 관리인 같은 걸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크랩은 이 매기를 약간 좀 챙겨줘요. 좀 따뜻하게 자기 뭐 약간 기본 자세도 알려주고 뭐 장비 없으면 좀 빌려서 써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해줘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프랭크는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프랭크가 다른 권투 선수랑 이제 뭔가 시합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다른 되게 재능 있는 선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다른 매니저한테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배신이라기보다는 프랭크가 어떤 그런 매니저로서의 성향이 뭔가 있어서 그런 건데 프랭크가 뭔가 이 선수가 타이틀 전을 하려고 치면 계속 약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이제 타이틀 전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지금 때가 아니고 두세 게임만 더 해보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지가 되게 오래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선수가 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매니저한테 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프랭크가 약간 허탈해.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어김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매기가 이제 눈에 좀 띄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매기는 못하고 열정만 불타고 있는 사람이고 나 키워달라라고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프랭크 약간 좀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럼 너한테 좋은 매니저가 나타날 때까지만 내가 도와줄게. 약간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주기로 해요. 본격적으로 매기의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그때 훈련하는 장면이 되게 멋있는 게 매기가 서서히 이제 몸이 좀 만들어지고 약간 자세가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촥 나오는데 그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미라고 했을 때 그런 되게 우락부락한 근육은 아니었단 말이죠, 확실히. 근데 힐러리 스웬크가 그때 근육을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요. 선수처럼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우리 올림픽에서도 뭐 느꼈듯이 정말 엄청난 뭐 근육질의 뭐 멋진 선수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좀 낯설었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등장하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고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맞아. 정말 진짜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좀 변모를 하게 돼요. 이제 슬슬 이제 첫 시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차에 또 프랭크가 발을 확 빼버리는 거야. 아 이제 나는 끝이다. 너는 이제 저 매니저한테 가서 시합하라고 해. 그래서 매기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프랭크가 시키니까 얼떨떨하게 그냥 첫 시합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프랭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영화 안에서 다 밝혀지기는 하고요. 약간 좀 짠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렇게 어쨌든 이제 첫 시합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첫 시합이 뭔가 좀 별론 거예요. 그런 시합을 따내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게 과정들 있잖아요. 어떤 선수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매기한테 약간 불리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시합인 거야. 그래서 프랭크가 그냥 관전하러 갔다가
뭔가 매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해가 될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빡쳐가지고 막 난입해요. 그래서 졸지에 정말 이제 매기의 트레이너라고 자기가 이제 딱 이렇게 공식 땅땅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이제 너무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트레이너와 선수의 관계로서 시합들을 하고 매기가 이제 점점 더 실력을 쌓아 나가는데 그 매기가 이게 막상 하니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거의 시합을 하면 1라운드에서 다 KO 승을 해버리거든요. 또 엄청 많은 시합을 하는데 다 재능충이네. 때려눕혀요. 예, 진짜로. 너 이렇게까지 1라운드에서 이겨버리면 너랑 시합하려는 애가 없어 라고 해도 그래요? 그러면서 또 1라운드에서 이겨. 약간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나중엔 거의 뒷돈을 주지 않으면 시합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실력이 올라가요. 뭐 대단한 거지. 이 매기도 이제 슬슬 타이틀전을 시작해서 랭킹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선수들이 매기랑 시합 안 하려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약간 좀 더럽게 경기하기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반칙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선수들 막 시합 뭐 심판 안 보는 데서 때리고 막 이런 되게 무서운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랑 이제 시합을 잡은 거예요. 매기는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줄거리고요. 사실 이 이후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후가 진짜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나 홍보만 보면은 되게 막 성공 신화 막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요거는 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아, 진짜? 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 안 하고 봤다가 막 펑펑 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 많이 울었던 네. 기억이 나요. 엄청 슬프고 좀 비극적이에요. 저는 결말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얘기할 여지가 좀 많은 결말이고 요런 결말과 이야기 진행에도 저는 어떤 좀 위로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영화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랩이라는 그 복싱장 관리인의 나레이션으로 계속 이제 담담하게 이어져요. 되게 좀 따뜻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프랭크랑 맥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들의 비극을 그냥 담담하게 전해주고 프랭크가 이 사람들을 말할 때 보면은 약간 이 인간들을 좀 숭고하게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보다 보면 나도 막 이렇게 약간 빠져드는 또 복싱이다 보니까 이게 인생하고 연결짓는 명대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나레이션들이 다 좀 캡처로 두라도 두을 만한 이게 제가 어려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꼽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되게 걸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이 프랭크랑 매기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좀 특이했는데 둘 다 가족은 있어요. 각자의 가족이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거의 다 외톨인 거야, 각자가. 그 뭐 이유는 영화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둘이 약간 대한가족의 형태로 둘이 엮이는 게 좀 재밌거든요. 되게 서서히 이게 쌓여가서 나중에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게 다 납득이 되고 되게 헌신적으로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좋고 되게 짠하고 좀 약간 과한 설정이 있기는 한데 그냥 봐줄만 하고요. 2004년이라고 생각하면 봐줄만 하고요. 그다음에 미장센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조명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좀 영화가 마냥 밝은 영화가 아니라서 좀 이런 어떤 고독함이나 좀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거를 조명으로 많이 잘 표현을 잘했고 그다음에 그런 서양 배우들의 그런 뭐라 해야지 굵직한 얼굴들 같은 걸 잘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조명이. 되게 보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 막 클린트 이스트우드 막 주름 엄청 많은 그런 되게 노인의 모습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입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지만 또 이것만한 게 없다.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명작 중에 명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말에 대해서 각자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싱이라는 이 스포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이게. 그렇네. 너무 어울려. 정말. 복싱은 참 왜 그럴까? 그니까. 또 여기서 힐러리 스윙크도 되게 가난한 애로 나오거든요.
항상 어. 가난해 그리고. 헝그리 나이 들고 정신? 가난. 어. 거의 그럼 왜 다 그렇게 나오는 걸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꼭 프랭크와 매기의 이야기가 주이긴 한데 그 스크랩이라는 사람의 서사도 있고 또 복싱장에 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복싱하러. 거기서도 좀 재미있는 친구도 있고 또 되게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이렇게 시작은 올림픽이었으나 스포츠 그냥 운동 영화를 소재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보시고 싶은 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관련 영화가 있으면 꼭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많이 받고 싶은데 뭔가 걸리긴 걸려도 볼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화에 또 새로운 또는 재미있는 영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